집합 이런 연산 종류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입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이요. 그럼 연산 법칙 하면요, 우리가 숫자에서 떠올렸던 게 교환 법칙 배웠던 거 떠올려 보시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럼 집합의 연산에서 이런 연산의 법칙들이 어떻게 정의되냐, 그리고 또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집합의 연산 종류는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까지 배웠는데 차집합은 여기다 정의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차집합이라는 건 의미하는 바가 이거지 않습니까? 얘가 원소를 가지는데 A에는 속하고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을 원소로 가져. 이게 차집합의 정의였죠. 그치? 그럼 요거를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집합 B에 속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뭐에 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냐면 B의 여집합에 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니까 A 차집합 B의 영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A에도 속하면서 B의 여집합에도 속하는. 그치? 그래서 차집합 연산을 교집합 연산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상 차집합은 교집합 연산의 한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연산 법칙에서는 차집합은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교환 법칙의 성립 하나를 보겠다는 이야기는 요거죠. 합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A가 같니? 이거잖아. 그치? 이게 같으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치? 그럼 벤 다이어그램 영역 떠올려 보시면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교집합도 한번 보시면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같죠?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같죠? 그래서 교집합도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집합은요, 얘 연산 자체가 매우 특이하기 때문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은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얘는 연산자에 대해서 뭐 자리 바꾸고 이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합 법칙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결합 법칙의 의미는 순서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하나,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하나 같으면 뭐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치? 근데 실제로 이거 우리 벤 다이어그램 떠올려 보시면 그대로 성립하고 있을 겁니다. 그치? 네, 그래서 얘도 결합 법칙 성립하고 있고요. 교환 법칙도 마찬가지로 내가 순서를 임의대로 조정을 해주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먼저 하나, 이렇게 먼저 하나, 그게 같으면 결합 법칙 성립하는데 성립합니다. 오케이? 당연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분배 법칙. 여기인데 우리 분배 법칙 숫자에서 한번 했던 거 떠올려 봅시다. 봐봐. 2 곱하기 1 더하기 3 이러면 이거 연산할 때 이렇게 가능하죠. 하나, 둘 분배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 연산자가 플러스 했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었죠. 그럼 봐봐요. 이제 합집합,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 얘도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B 교집합 C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연산을요 그대로 분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고요. 중간 연산이 뭡니까? N이죠. 그치? 교집합. 그 애는 이렇게 생겼죠. 요게 분배 법칙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대로 성립을 해요. 오케이? 그 다음 또 만약에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분배하고 중간 연산이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성립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분배 법칙이 이게 그대로 성립을 하는데 A 합집합 B 그러면 다시 A 합집합 B 교집합 C라고 하면요, 얘는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C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얘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교집합 B, A 교집합 C 합집합이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그럼 분배 법칙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온전한 분배 법칙의 느낌은 아니고요. 좀 중요한데 드모르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모르간. 오케이? 그래서 봐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외우십시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러면요, 마치 여집합을 분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분배가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랬을 때는요,
여집합 그대로 분배하시고요. 이렇게.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드모르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집합의 분배 법칙 느낌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계시고, 분배 법칙은 요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봐봐. 너가 분명히 숫자 연산 할 때는요, 연산 법칙에 대해서 그렇게 중하게 안 다뤘을 거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는 쌤 이렇게 막 공들여 설명하나요? 라고 하시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너한테 주어지는 집합의 영역들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안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이거던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에서요. 요거던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이 집합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갖고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봐봐. 얘가 지금 A 교집합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약간 인수분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묶어버릴 수 있죠. 분배 법칙 거꾸로요.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분배 법칙 거꾸로 간 거죠, 지금. 맞지? 자, 그래 놓고 나니까 B 여집합, 합집합 B는 얘는 여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뭡니까?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럼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던 겁니까? A죠. 즉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다? 집합 A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었어. 이런 의미지. 그치? 즉 너가 이런 연산 법칙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요. 집합의 영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주어진다고. 그럼 너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뭐 한다? 간단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 얘가 의미하는 영역이 여기구나 라고 빠르게 찾아낼 줄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밑 좀 치워가겠습니다. 밑에 어딨냐면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그 위에 표 있죠.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거기 다 얘기해놨고요. 분배 법칙 하나 발표하십시오. 분배 법칙 하나 발표하시고요. 옆에 밑줄 좀 쳐줘요. 합집합과 교집합이 함께 나올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은 분배 법칙은 성립 이런 거 그러니까 분배 법칙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여집합의 분배 법칙 비스무리한 느낌으로 뭐가 있다? 드모르간이 있습니다. 드모르간. 아시겠죠? 약간 여집합이 분배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집합의 연산 법칙 아래 박스 옆에다 좀 적어줘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요, 복잡하게 주어진 집합을 간단하게 표현. 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요, 복잡하게 주어진 집합의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증명해놨죠. 네. 뭐 연산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예시도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뭐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예제 1번, 2번 두 문제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예제 1번, 2번이요. 자, 예제 1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차집합 연산은 우리가 연산 법칙 쓰기 위해서 교집합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합집합, 얘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 그대로 들어왔겠지. 그치? 괜찮습니까?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얘가 A 교집합이 분배된 상태인 게 보여서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너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 맞습니까? 근데 얘가 뭐야? 여집합의 성질에 의해서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치? A 교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당연히 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A를 의미하고 있었겠죠. 이 영역이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예제 1번의 답은 뭐였을 거다?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진 집합이 복잡하게 표현되었을 때 연산법칙 이용해서 빠르게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집합 연산법칙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다가 차집합이 보이면 뭐한다? 교집합 연산으로 바꾸시는 게 편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제 2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랍니다. 그럼 얘가 지금 분배법칙 성립할 테니 얘가 A2 교집합 A3 그 다음에 A2 교집합 A6이고요. 중간 연산자가 합집합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치? 맞아요.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애들의 모임이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뭐야? 2와 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아니야? 맞아?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A6이죠. 이렇게. 얘는요. 2의 배수고 6의 배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간격이 2고 얘는 간격이 6이죠. 그럼 누가 더 촘촘해? 얘가 더 촘촘하지. 얘가 얘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얘는 A6이었던 거네, 이렇게. 그럼 A6 합집합 A6이니까 그냥 A6이었겠죠, 얘는. 그치? 그래서 얘는 6의 배수였을 겁니다, 이제 이번은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제 배수집합이랑 약수집합에 대한 이야기 할 텐데, 이거 정말 지겹게 나올 거거든요, 시험 대비할 때. 지금은 그냥 연산법칙에만 초점 두시고요. 이건 시험 대비할 때 이거 딱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죠. 옆에다 좀 적어줘요. 여집합의 분배 법칙이요. 여집합의 분배 법칙 느낌이고요. 여집합의 분배 법칙.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랬을 때는요, 얘는 여집합을 분배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바꿔요.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러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에다가 여집합 분배하고요, 교집합이니까 합집합으로 바꿔버립니다. 오케이? 요게 드모르간인데 봐봐, 하나만 더. 그럼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3개짜리는 어떨까를 고민해 보시면 이렇게 3개짜리잖아요, 이렇게. 그치? 3개짜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아요. 여집합 그대로 분배하시고요, 그리고 교집합이면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치? 얘 그대로 성립합니다. 3개로 확장돼요. 그 다음 만약에 교집합이랑 합집합 연산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얘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고 C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C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3개짜리로요. 오케이? 드모르간 그래서 이렇게 확장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의해놨고요.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표현해놨고 한번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요. 드모르간 법칙의 확장이라고 어드바이스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 하나 칠래요? 다음과 같이 3개의 집합에 대해서도 드모르간의 법칙이 성립하고요. 4개 이상에 대해서도 성립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섞여 있어도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네. 3번, 4번, 5번 해보겠습니다. 4번 발표요. 예제 3번 먼저 봅시다. 요걸 지금 간단하게 표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차집합 연산은 교집합 연산으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됐겠네요. 여기 여집합 씌워지면 그대로 그냥 B 그대로 나오죠. 드모르간 이용해 주시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됐잖아요. 그치? 얘랑 똑같은 영역이 4번이었던 거고요. 예제 4번도 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시면 이 상태로 내가 드모르간 내가 정리해버리시면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런 상태죠, 지금. 자, 이런 상태였는데 얘가 지금 교집합은 뭐가 성립합니까? 교환법칙 성립하잖아요. 그럼 B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이 상태로 내가 분배법칙 중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B 교집합 A, B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중간 연산자가 합집합. 이런 상태잖아요. 그치? 근데 B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뭡니까? 공집합이잖아요. 있을 거 없죠? 그럼 결국에 그냥 얘 합집합 공집합이면 그냥 얘죠.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를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영역이 의미하는 바가요. 그러면 A 교집합 B니까 얘랑 얘의 교집합은 뭐였던 겁니까? 4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됐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너한테 지금 물어본 게 4번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역수 50개가 있는데 이렇게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있는데 봐봐요. 야, 이게 보통 그냥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 게 일반적인 상태인 겁니다. 서로소인 경우는 왜 쌤 안 그래요? 라고 하시면요, 이게 매우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태고 얘가 특수한 경우고, 이거는 그냥 여기가 0이라고 체크해버리면 되잖아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여기가 12개랍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이거 드모르간 거꾸로 들어가시면, 그럼 A 합집합 B 빼고 전부 다가 5개였다는 이야기니까 이 영역이 5개였다는 이야기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물어본 게 여기랑 여기의 합이 얼마야? 원소의 개수가.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치? 전체가 50개였으니까 50개에서 17개 뺀 게 몇 개야? A 더하기 B지. A 더하기 B는 얼마였을 거다? 33이었겠죠. 이렇게 33개 있었을 겁니다. 이 영역 안에. 괜찮죠? 여기까지? 네. 다음 페이지 6, 7, 8 할 거고요. 6번. 자, 보겠습니다. 예제 6번 먼저 봅시다. 예제 6번 보니까 차집합 연산 보여서요, 교집합 연산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여기가 여집합의 여집합이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없어져가지고 너한테 의미하는 바는 이거 쓸 겁니다. 지금 요거 쓸 거고요. 그럼 다시 또 이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차집합 연산을 교집합 연산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뭐였다? B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치? 맞아? 그럼 A 교집합 A는 그냥 A니까 볼 거 없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럼. A 교집합 B만 남았을 거고요. A 교집합 B가 B였으니까 B가 뭐야? A의 부분집합이었구나. 이런 상태였겠죠,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얘가 성립하고 있다는 의미가 사실은 뭐다? 되게 간단하게 이 얘기였다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알아보는 게 있겠습니까?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연산법칙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뒤에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제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예제 7번도 마찬가지. 봐봐요. 얘가 지금
차집합 연산 보여서요. 빠르게 바꿀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나니까 얘가 지금 뭡니까? 드모르간. 그럼 A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얘는요, 이거 지금 교집합 연산이니까 교환법칙 성립해서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얘는 분배법칙 이용해 주시면 B 교집합 A의 다시 B 여집합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이고, 안 읽을게요. 읽기 힘드네. 이렇게 되죠, 그치? 합집합. 이렇게 되잖아요. 맞지? 근데 이게 지금 뭐였단 이야기야? 전체 집합이었단 이야기인데, 얘는 공집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만 남았을 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는데 얘가 전체 집합이야 이 얘기지, 그치? 그러면은 얘가 뭐였단 이야기야? 해석이? 공집합이었단 이야기지. 맞아? 그럼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래. 그럼 봐봐. 야, A 합집합 B가 공집합이려면 둘 다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A도 공집합, B도 공집합이었단 이야기 아니야? 해석이? 그럼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 여집합이면 전체 집합. 얘도 공집합이 여집합이면 전체 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전체 집합, 합집합, 전체 집합이니까 그냥 뭐였겠어, 얘는? 전체 집합이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제 7번의 답은 5번이었던 거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네. 그 다음에 8번도 보겠습니다, 8번. 얘가 지금 A가 2, 4, 6, 8이고요. 요 영역에 지금 2, 4, 8, 12, 16 있을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좀 구해달랍니다. 그럼 요 영역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치? 그 얘를 지금 보니까 요게요. 요게 요 드모르간 거꾸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봐봐. A 합집합 B,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뭐가 뭡니까? 차집합이죠, 차집합.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였던 거네.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죠. 야, 이건 되게 직관적으로 차집합 현상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생긴 게.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였던 거네. 드모르간 이용해 주시면 A, B 이렇게 있고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영역 뺀 이 영역과 이 영역에 뭐가 있다? 4, 8, 12, 16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러면 A가 지금 4랑 8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4, 8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2, 16은 A가 안 갖고 있으니까 B가 갖고 있었겠지. 그래서 12, 16 이랬겠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역에 4, 8, 12, 16 있고 교집합 뺀 게 지금 2, 6이 없잖아요. 그럼 2, 6이 여기 있었겠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영역 뺀 거는 4, 8, 12, 16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A는 2, 4, 6, 8이었던 거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자, 그럼 이랬을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인데 이거 다 더해달랍니다. 그럼 얼마였던 거야? 18에 18이니까 36이네요, 그치?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6, 3번이었을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제 9번은 해보십시오. 네, 쉬워가지고 이거는 9번은 얼마냐면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그 3번에 별표 치십시오. 네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집합에 굉장히 특수한 관계가 보일 텐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부분집합인 관계예요. 이게 딱 보이는 순간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상황들이. 어떠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교집합 연산을 이용을 해보면 A 교집합 B가 뭐인 거? A인 거. 똑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뭐인 거? B인 거. 이것도 똑같은 말이지. 이 상황이 성립하면 얘도 성립할 거고 얘도 성립할 거잖아, 그치? 그 내가 이 세 개는 싹 다 뭐라 그랬어? 동치라 그랬잖아. 다 바꿔 쓸 수 있다고. 맞아?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A 차집합 B는 뭐인 거? 공집합인 거. 이런 얘기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똑같은 표현으로 봐봐. 여러 가지 표현들 보이는데, 자, 얘가 성립하면은 여집합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호환관계가 거꾸로 바뀐다 그랬지, 이렇게. 이 얘기도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요거 먼저 볼게.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다?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야, 이게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양변에다가 여집합 씌워버리면, 양변에 여집합 씌워버리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고 그게 뭐야? 전체 집합이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합집합을 이용한 또 다른 표현 하나가 뭐냐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성립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었어, 이 얘기라고. 근데 이거는 딱 보고 해석이 좀 힘들거든, 이 자체로는. 얘가 어디서 떼온 거냐면 여기서 떼온 거야, 여기.
오케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었고 얘가 교집합 연산으로 바꾸면 이거잖아. 양변에다가 여집합 씌워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맞아?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바는 A가 B의 부분집합이었구나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선출 되게 많이 나와. 별표야 이거. 나머지는 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되거든? 공부 좀 했다고 하면. 근데 이게 이제 선지에 나왔을 땐 좀 헷갈리거든 이게. 아시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또 교집합으로 의미하는 연산은 또 이거 하나 있죠 이렇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아래 적어놨죠. 8가지 적어놨습니다. 7가지요. 부분집합 기호를 이용한 표현 이렇게 2가지. 그 다음에 합집합을 이용한 표현 이렇게 2가지. 교집합을 이용한 표현 이렇게 2가지. 차집합을 이용한 표현 이렇게 1가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다 외울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서로. 오케이? 동치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7가지는요. 표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말입니다. 7가지는 표현만 다 다를 뿐 다 똑같은 말이라고. 어떤 상황으로? 이 상황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7가지 표현이 나오면 의미를 파악 바로 하셔야 됩니다. 10번, 11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10번은요, 답이 5번이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죠. 그치? 전체집합 아니고 공집합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예제 11번도 하나 별표인데, 내가 서로서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들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집합이요, 서로서인 관계는 매우 특수한 상태고요. 이것도 굉장히 주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근데 표현을요, 이렇게 주면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도 주시냐면, 이렇게 뺀 게 뺄 게 없던데 이 얘기지. 그치?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또는 야 얘도 뺄 게 없던데 라고 표현이 되면 이거죠. 그치? 다 공집합 표현입니다. 이거 서로소 표현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애들이 잘 착각을 하시는 게,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얘도 서로소인 상태인 겁니다. 오케이? 얘가 성립되려면 이래야 되거든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래야지만 B의 여집합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A가 들어오죠. 그치? 서로소인 상태였어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랬어야 얘가 서로소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로소 표현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딱 보이자마자, 너는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얘네 둘이 서로소구나. 이거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였을 때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 성립하고 있죠. 당연히 서로소니까요. 그치? 2번 당연한 말이고요. 3번도 당연한 말이고 4번 헛소리죠. 그치? 5번 당연한 말이고요. 4번이었던 거죠. 야, 서로소라 그래서 뭐 2개 합집합이 전체집합인지 내가 알게 뭐야. 그치? 상황 모르죠 이건. 됐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와가지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하나 치십시오. 옆에다가 포함 배제의 원리 적어놔봐요. 포함 배제의 원리. 지울게 이거. 네. 포함 배제의 원리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요한 관심사는 뭐냐면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고 싶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근데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영역이 막 꼬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집합 A, 합집합 B 영역 이렇게 집합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런 영역들 이 3가지가 있죠. 그치? 봐봐 3가지만 되더라도 이런데 4가지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벌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얘가 4가지가 되면은 얘네 원소의 개수 대체 어떻게 세야 돼? 이런 생각이잖아. 그치? 맞지? 그럼 봐봐 이런 원소의 개수를 셀 때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포함 배제의 원리고요. 잘 봐요. 얘는 내가 이렇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쌤 얘는 그냥 이거잖아요. 맞지? 네. 그래서 봐 얘는 얘랑 얘 더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야? 중간에 이거 2번 더해졌으니까 그치? 얘 한 번 빼주면 되지. 그래서 한 번 뺄게 이렇게.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그치? 그 다음 얘 봐봐 얘 3개짜리 얘는 어떨 거냐면 쌤 이거 A랑 B랑 C랑 다 더하고 다 더했지? 근데 문제가 있어. 봐봐 이렇게 더해버리면 이 영역이 몇 번 더해졌어? 2번 더해졌지. 이 영역도 2번, 이 영역도 2번 더해졌으니까 내가 얘는 한 번씩 뺄게.
한 번씩 뺐지. 이래도 문제가 있거든. 봐봐. 이 가운데 있지, 가운데. 한 번 더해줬고, 두 번 더해줬고, 세 번 더해줬는데, 한 번 빼지고, 두 번 빼지고, 세 번 빼졌지. 그럼 얘는 지금 색칠이 안 된 상태잖아.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겠지. 3개짜리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잘 봐,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개의 집합에만 속해져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할게. 한 개짜리. 얘도 이렇게가 한 개짜리지. 얘는 몇 개짜리야? 두 영역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니까 이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얘도 봐봐, 얘.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아니야, 이렇게? 맞지? 얘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런 상황 아니야? 그럼 봐봐.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 한 개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고, 세 개짜리 더하고 이렇게 가지. 무슨 말이냐면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이렇게 가잖아. 이걸 우리가 포함 배제 원리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한테 이런 거 물어본다고. 물론 이제 교육과정에서 안 물어봐 절대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봐봐, 이렇게 4개짜리잖아. 그럼 4개짜리 구해줘. 이러면 너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개짜리 더하고, 두 개짜리 빼고, 다시 3개짜리 더하고, 다시 4개짜리 빼주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포함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지. 맞아? 5개짜리여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2까지 5개짜리야. 그럼 5개짜리면 하나짜리 포함하고, 2개짜리 배제하고, 3개짜리 포함하고, 4개짜리 배제하고, 다시 5개짜리 포함하고 이렇게 포함하면 되겠지. 그치? 요게 포함 배제 원리다. 근데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4개짜리도 안 나오고 몇 개짜리만 내오냐면 딱 3개짜리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3개짜리를 있잖아. 이걸 그냥 외우려고 하면 이거 완전 바보란 말이야. 그냥 원리 자체가 뭐야? 포함, 배제, 포함 이거라고. 아시겠지? 그래서 1개짜리 포함, 2개짜리 배제, 3개짜리 다시 포함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밑줄 쳐봐봐. 15페이지에 방가로 1번에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셀 때 뭐 하면 된다고?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그치? 이거 좀 적어줄래?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그 다음 3개짜리 봐봐. 맨 아래 방가로 2번에 박스 보이죠? 그치? 거기에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적어주십시오.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하고. 네. 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3개짜리 이거 막 못 외우고 있으면 혼나 이건. 알겠죠? 네. 뒤로 와가지고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차피 문제에서 볼 거고요. 안 보셔도 되고. 예제 12번, 13번, 14번, 15번 할 거고요. 15번 별표 많이입니다. 해보십시오. 12, 13, 14, 15까지요. 자, 12번 먼저 봅시다. 12번 보시면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16명,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19명이래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집합 A라고 할게요. 근데 얘가 19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의 모임을 집합 B라고 내가 정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소의 개수가 19개고 얘가 16개네. 미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치? 그 다음 뭐라고 됐냐면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밑줄요. 모두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두 영역에 동시에 성립한다는,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얘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9죠. 이렇게. 이랬을 때 밑줄요.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이죠. 그치? 뭐뭐거나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가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5월 선택의 개념 아니에요? 그치? 얘는 뭐로 연결되는 거야? 합집합이죠. 합집합. 둘 중에 하나 적어도 속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 말뜻이 뭐냐면 너한테 물어보기를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애들의 모임은 이렇게 정의되죠. 그치? 이게 몇 개야?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하나짜리 합이 35고요. 2개짜리 합이 9니까 이렇게 됐겠지. 그 애는 얼마? 26이었을 거 아니야. 맞아? 네, 그래서 26명이었을 거고요. 예제 13번은 똑같습니다. 답이 16이에요. 그럼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14번 그나마 별표야. 14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20이에요. 전체 집합 20 이렇게 있고요.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10개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7개인데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래요. 그럼 얘는 하나짜리, 2개짜리가 15였다는 이야기인데 하나짜리가 17이잖아. 그치? 그럼 2개짜리가 2였다는 이야기니까 여기가 2고 여긴 8이고 여긴 5였던 거지. 이렇게. 이런 상태 아니야? 야, 그럼 이랬을 때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그러니까 여기지. 여기 몇 개였던 거야? 8개였던 거죠. 이렇게. 전혀 어려울 거 아니고요. 15번이 이제 좀 어렵거든요. 15번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독서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의 모임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B, 음악은 C라고 합시다. 그래서 독서에 가입한 애들은 지금 몇 명이냐면 19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컴퓨터? 컴퓨터는 16명. 음악은 20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 나한테 밑줄 단주 하나 쳐봐요. 학생 수가 30명인 어느 반의 모든 학생은, 모든 학생이에요. 독서, 컴퓨터, 음악 동아리 중 적어도 한 동아리에 가입하였대요. 그치? 맞아? 그럼 봐봐. 독서에 가입하거나 컴퓨터에 가입하거나 음악에 가입한 애들의 모임은 뭐야? 적어도 하나에 가입한 모임은 이렇게 표현되지. 집합의 영역으로. 맞지?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뭐야? 적어도 하나는 선택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란 이야기야? 전체 집합이지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 30이라며.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지금. 말뜻에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상태고 그 다음 또 밑줄.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5명이래. 그럼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다는 건 여기잖아. 그치? 이 영역을 이야기하고 얘가 5명이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짜리 더하고 2개짜리 빼고 3개짜리 더한 게 3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근데 하나짜리가 몇 개야? 35에 50이니까 55지. 그리고 2개짜리는 몰라? 3개짜리인 거 알지? 그치? 근데 이게 얼마였다? 30이었다는 이야기니까 2개짜리가 얼마였다는 이야기야? 30이었다는 이야기지. 얘가 지금 30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제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 밑줄 하나 쳐봐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동아리에만 가입된 학생 수야. 하나의 동아리. 그럼 봐봐. 이렇게 있잖아. A, B, C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동아리니까 여기 요 영역에 있는 애들만 세달라고.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일단은 하나짜리 더할게. 하나짜리.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다 더해진 거잖아. 이렇게. 맞지? 하나짜리라는 건 이거지. 하나, 둘, 셋 이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노란색만 냅두고 싶은데 그럼 2개짜리를 몇 번씩 뺄 거냐면 하나, 둘, 셋 빼면 안 되고 2번씩 빼줘야 되지. 2번.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몇 개가 더해졌어? 2번이 더해졌잖아. 2번. 그래서 얘는 2개짜리를 2번 빼줘. 그럼 봐봐. 얘가 2번씩 빠지면 얘는 몇 번 빠졌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빠진 거지. 근데 원래 몇 번 더해졌어? 1번, 2번, 3번 더해졌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번이니까 걔를 다시 뭐 해줘야 돼? 3개짜리는 다시 3개 채워줘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노란색 영역이었을 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55 마이너스 60 플러스 15였네. 그 얘는 얼마였던 거야? 70에 60이니까 10이지 10. 그래서 하나짜리 영역에는 몇 개나 존재하고 있다? 6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 다시 봐봐. 요거 얘 처음에 이게 알아보기 힘들거든. 봐봐. 얘가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고 집합 C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구해달라는 영역은 요 영역이라고. 요 영역. 요 영역에 원소의 개수 몇 개 있어 이거지. 그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원소의 개수가 각각 55개, 30개, 5개인 걸 알고 있잖아. 그 하나짜리 더할게. 하나짜리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일단 이게 x1이지. 하나짜리. 자, 그런데 나는 여기가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얘를 뺄 거야. 얘는 2번 더해졌으니까 얘 2번 뺄 거고 얘도 2번 뺄 거고 얘도 2번 뺄 거야. 그치? 2개짜리를 2번씩 뺄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요 부분은 하나짜리로 1번, 2번, 3번 더해졌는데 얘를 2번 빼버리면은 봐봐. 2번씩 빼면은 1번, 2번 빠지고 1번, 2번 빠지고 1번, 2번 빠져서 총 6번 빠지잖아. 처음엔 3번 더해졌다가 6번 빠진 거지. 그럼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다시 채워줘야겠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얘는 얼마였을 거냐면 55 마이너스 60 플러스 15니까 얘는 10이었다고.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다니까 이거. 이런 거 찾아 나가는 게 포함 배제에서.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 시험 전까지 이런 문제 계속 좀 많이 풀어보긴 해야겠죠.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17번이요. 별표 해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값 좀 구해달래요. 그럼 얘가 지금 내가 B를 알고 있으니까 B 원소의 개수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 이거랑 똑같죠? B 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얘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치? 그럼 얘는 지금 얼마냐면 30이잖아요. 30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얘가 최대 최소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사실상 얘의 범위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얘의 범위 구해달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 내가 범위를 구하려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기는 해. 어떤 게 이상하냐면 잘 봐. 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0개인데 얘랑 얘 더한 게 벌써 몇 개를 넘어서 버려? 50개를 넘어서 버리지. 그럼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최소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5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5개는 있어야 이거 더하고 5 뺐을 때 딱 50개지, 그치? 아, 그럼 얘는 최소와 얘가 몇 개였던 거야? 5개였던 거지. 최대는 둘 중에 하나가 서로의 부분집합이어 버리면 되지, 그치? 맞아?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었을 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개수는 몇 개였던 거야? 25개지, 이렇게.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지금 범위가 이러니까 30 빼기 요거의 범위는 어땠을 거냐면 최대일 때가 5고 그 다음에 최소일 때가 25였던 거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이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좀 정리해봐요. 앞에다가 좀 적어봐. 얘가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얼마였을 거냐면 최소값 여기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뺀 거죠. 그치? 이래야 지금 정의가 되니까. 그리고 얘는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최소값이 둘 중에 작은 값이 여기 오면 되죠. 왜?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거든. 그럼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었을 때 그 부분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작은 놈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와 얘 중에서 작은 거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오케이? 네, 적어두시고요, 맨 아래. 다 왔네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이니까 얼마였습니까? 30이었던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할 게 굉장히 많고요. 정리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거 문제 풀 거고요. 오늘은 당연히 숙제가 있죠. 지금 몇 문제 줄 테니까 풀어보십시오.